안녕하십니까. 이 책 40 인생이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법의 저자 김은형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난 36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1장 2꼭지 대기업에서 정년퇴임하면 인생 후반 편할 줄 알았다를 낭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책에서 다 못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 사이클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1순위였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00세 인생을 위한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으로 30년 넘게 일을 해온 사람은 퇴직 후 연금으로 노후 자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다른 준비가 없는 일반인들은 노후 자금에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직 후 초기 하위 고가와 승진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한 원칙을 세워서 지켜가는 가운데 위기 상황을 잘 넘기게 되었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회사 사업부가 재편되면서 많은 중간계층 우수 인력들이 타 사업부로 전배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 나이가 40이었고 이전 직장에서 전배의 경험을 했던 터라 이번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회사의 중추격인 과장급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든 4, 5정 이상의 인력들도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영구직이나 사무직 직원들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정년퇴임까지 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고 그 자신감은 점점 더 회사의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일종의 마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0 초기에 IMF 외환위기를 넘기고 직장이 안정되면서 이후 정년퇴임 시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인생 후반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련이 있어도 어떻게든 버텨내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정년까지 가자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러한 자신감만 아니었더라도 퇴직 후를 위한 자기개발에 좀 더 일찍 눈을 떠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후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또다시 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 50 넘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 새로 시작되는 사업의 PM을 맡고 있어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변화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에 연구소 건물을 지어 2010년 초에 각 사업부 연구소 인력을 모두 판교로 모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소 소속으로 올라가는 인력에 포함될 것이냐 아니면 창원 장원류 인력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남아있을 수 있는 잔류인력은 연구소 업무가 아닌 생산 지원 업무로 바뀌고 인원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소 속으로 올라가겠다는 인력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그래 이번 기회에 서울 생활권에서 살아보자. 다른 하나는 오래지 않아 근무지를 다시 창원으로 올 수 있을 거야. 혼자 가서 몇 년 살다 오지 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막내 아들은 중3이 되고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판교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다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서울에 살고 있으므로 가족이 가까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삶이 이끄는 대로 가보자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년 약 4년을 남겨놓고 2010년 3월 창원에서 판교로 근무지가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퇴직 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 한쪽 구석에만 있었지 실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무지를 판교로 옮기고 2년이 채 안 된 2011년 말 연구소장이 명예퇴직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다지만 근무지를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명예퇴직을 할 수 있냐고 물어오는 것은 먼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전혀 생각이 없다고 했죠. 그때는 회사 측에서도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의향을 물어보는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 입장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퇴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년 말이면 강력하게 명예퇴직하라고 나오겠네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정말로 퇴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협력업체 근무 가능성을 타진도 해보고 자격증 취득 필요성 검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퇴직한 동료나 선배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퇴직을 하고 다른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2012년 말 최종적으로 명예퇴직의 결심을 하고는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 해서 목돈은 받았지만 노후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2딸 결혼비용과 막내 아들 대학자금 계산하면 그대로 저축해야 했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계속해서 벌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퇴직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만 30년 하고 있는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막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활용한 노인복지센터 사업에 준비 없이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소득이 더 높은 재취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대기업을 나와서 중소기업 재취업까지 했으니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제 입장을 돌아보면 줄어든 소득에 맞춰 살아야 하는 힘든 여정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무도 얼마나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한 삶이 이어져 나갈 따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는 4차 산업의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나 심각한 지구환경 변화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자는 더 늦기 전에 독자 여러분이 인생 후반을 위한 준비를 통하여 평생 현역의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작가 김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